안녕하십니까? 행정구제 사무소장입니다. 오늘은 다문화 내지 청년층 한부모 가족 양육 지원 확대 시행되는 개정안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법률명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 개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난 4월 21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은 지났지만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자, 외국인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인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한부모 가족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이 혼인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한부모 가족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지난 4월 21일로 지금 시행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외국인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혼인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을 양육한 것이 아니라 혼인했든 안 했든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을 양육하면 한부모 가족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관련법이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 개정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국인이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아동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34세 이하의 모, 그러니까 예를 들면 34세 이하의 여성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아동을 양육하면 하거나 또는 34세 이하의 부가, 그러니까 이 아이를 한국 국적인 아동을 양육하면, 그러니까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한부모가 한부모일 때 한부모 가정지원법이죠. 그러니까 부모나 보 누가 키워도 일단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아기라면 이렇게 외국인한테 맡겨도 되고 외국인이 키워도 되고 외국인이 결혼하지 않았어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내가 키워도 되고 남편이 키워도 되고 누가 키워도 한부모 가족 양육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인구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우리 부모님 때는 보통 아이를 적게는 4-5명에서 많게는 10명, 11명까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결혼하면 안 낳은 아이를 출생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또 출생한다고 해도 겨우 1명, 그리고 또 조금 낳은 사람들은 2명. 물론 3명, 4명, 5명 이렇게 여러 명 출산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건 특히 예외적인 상황이고 1명 아니면 2명입니다. 1명 부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이 태어나면 가능한 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선진국에 진입을 하려면 인구가 그 나라의 인구가 1억 명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1억이 되지 않으면 선진국에 도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제 활동이나 아니면은 거의 외교 아니면은 모든 경제 성장하는데 인구가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억 5천, 일본도 1억 3천? 아니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되어 있지만 중국은 10억 이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너무 많으면 또 국가에서 이렇게 한부모 가족 양육 지원 확대를 아예 처음부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먹는 것도 아깝습니다. 그래서 좀 상대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인구가 일단 많으면 그게 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국력이다 라고 바꿔서 말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젊은 사람들에게 제2세를 출생하도록 최소한 2명 정도 출생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물론 지금 하고는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아이를 출산해서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합쳐서 부부가 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지 않으려면 또 두 사람은 거기서 출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이 한 사람만 나면 계속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인구의 국가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죠. 서울시와 경기도 서울시에서는 집값이 비싸니까 부동산가 비싸니까 경기도 서울 근교로 나가다 보니까 경기도 도민이 서울 시민을 넘어섰습니다. 그것도 근래가 아니라 수년 전에 서울이 훨씬 많았는데 지금은 경기도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부동산 그러니까 주택 난 가격에 비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부모 가족 양육 지원비를 확대해서 주기로 확대 개정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인도 혼인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국적을 가진 애라면 애를 지금 양육하면 양육비가 외국인한테 나갑니다. 이렇게 지금 인구가 감소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그렇게 많은 염려와 계획과 고민과 또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을 이렇게 해도 그 분위기 자체를 어떻게 끌어올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을 수없이 해보죠. 하는데 그래도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구가 계속 줄어서 나중에 이보다 만약에 지금 5천만이라고 잡은다면 3천만, 2천만이 되면 그 자체적으로 경제 그러니까 일단 경제 활동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생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이렇게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을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21년 4월 22일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것들을 좀 아시고 물론 이제 관계 기관에서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그 내용을 다 알고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가능한 한 혼자서 결혼을 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그분들은 후회합니다. 저도 이제 그 직장 생활 할 때 보면 여자 동료가 결혼을 하지 않고 계속 처음에 편하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정년 퇴임하고 나서는 결국은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정년 퇴임하고 나서 돈이 좀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도 자식 손자가 있어야 사랑스럽고 정을 주고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의 맛이 아닐까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처음에 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한부모 가족 양육 지원비를 대폭 확대했다,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있거나 조금 더 관련이 된 사람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관련법을 한 번 더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부모 가족 지원법입니다. 한부모 가족 양육 지원법. 그러니까 그거를 법제처에 들어가서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한부모 가족 양육 지원법을 쳐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송한 거보다 훨씬 더 이렇게 더 많이 상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올려주는 것으로 올려주면 서로가 다 이해하고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법을 개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과 알람 설정을 안 하신 분은 바로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하신 여러분,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근데 내가 이렇게 할게.